네, 안녕하십니까. K&테크허브의 한정훈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두 번째 녹화예요. 첫 번째 녹화를 열심히 마쳤는데, 제가 숫자가 틀린 게 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좀 약간, 버벅거려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 K&테크허브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엔터테인먼트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이제 취재한 뉴스 미디어에, 그리고 이제 국내외 이제 기업들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허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국문이랑 영문으로 이제 기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데이터들도 양산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유튜브하고 패스 채널 통해서 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사를 보통 양산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짧게 중요한 기사 같은 걸 쓰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경우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하나 꼽아서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소식은 사실 넷플릭스예요. 뭐, 워낙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소식이고, 근데 이걸 왜 지금 생뚱맞게 넷플릭스를 하냐, 뭐 꺾이는 해도 아닌데 보면, 최근에 버라이어티하고 넷플릭스 이제 주요 C레벨, 테드 사란도스랑 인터뷰도 하고, 다시 좀 넷플릭스의 성공 모델들에 대해서 재조명을 했는데, 저도 그걸 좀 보고 나서, 이건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그 기사를 참조를 해서 저희도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하는 김에 이제 넷플릭스를 다시 한번, 넷플릭스 성공 비결, 현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사 중에도 있고, 이제 기사하고 이제 연동해 보시면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파일을 공유를 해 보고요. PPT를. 한번,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예, 지금, 이거 거의 끝이네요. 그래서 처음을 보시죠. 네, 일단은 이거는 처음을 일단 보시죠. 처음을, 일단. 네. 네, 넷플릭스의 미디어 혁명의 역사. 뭔데,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역사 진짜 혁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98년에 생겨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존의 이제 질서들을 많이 깨가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구독 모델 중에는 뭐 3억 명 넘는 글로벌에서 거의 유일한 어떤 글로벌 이제 스트리밍 회사고, 3억이 넘는. 그리고 흑자를 내고 있는 또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어, 이 우뚝 섰죠.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크게 비즈니스는, 한 세 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98년도부터 창업을 하고, 이제 DVD라서 블록버스터 싸움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2007년에 이제 그 스트리밍 서비스, 이제, 그때는 뭐 VOD죠. 그러니까 VOD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2013년에 이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콘텐츠를 내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유통업체가 아니라 제작사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리고 2016년에 이제 한국에 진출하고, 이런 계기들, 그리고 글로벌로 하는 계기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초반에 근데 사실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 집중을 됐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물론 기사는 저희는 이제 2000년 후반까지도 기사돼 있지만, 초반 것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처음에 설명할 때 지금 넷플릭스 어떤 상황이냐 이런 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닐슨 게이지라고 닐슨이 이제 매달마다 내는 이제 콘텐츠죠. 이 스마트 TV를 통해서 어떤 플랫폼을 보느냐 했을 때 일단 스트리밍이 이제 43.5%,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 10시간 중에 4시간 이상을 이제 스트리밍을 본다는 이야기고, 브로드캐스트하고 케이블, 지상파랑 케이블은 좀 떨어지고 있고, 두 개 합쳐서 이제는 사실 스트리밍에 이제 뭐 거의 뒤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그럼 스트리밍 중에 어떤 게 제일 많냐 했을 때 유튜브가 1등이에요. 사실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가 2등인데 나머지들은 사실상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글로벌 미디어 비즈니스를 이끄는 거는 이제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콘텐츠는 어떠냐 했을 때 다 아시겠지만 이 콘텐츠는 이제 폭삭 속았수다라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월 7일 날 글로벌로 공개가 됐는데요. 7일 공개되고 나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글로벌 1등을 네,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콘텐츠가 사실 글로벌 1등 하는 경우는 이제 쉽진 않죠. 왜냐하면 이 소재 자체가 물론 뭐, 이 콘텐츠 관통한 전체 주제는, 세대별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그 세대별로,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 그리고 자녀 세대들, 뭐, 그런 이제 이 생활 삶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이게 주제 자체는 이제 지극적으로 이제 그 한국적인 소재였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로 공개되면서 사실 넷플릭스 힘이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한테 힘을 어쨌든 저력을 이렇게 확인되는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톱 10 있는 국가들을 표시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색깔 진한 국가에서 점수가 이제 상위가 높은 랭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뭐 글로벌에서도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넷플릭스 성공 요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뽑았던 거는 일단 혁신적인 비전, 뭐그 테드 사란도스하고 리드 헤이팅스 그 C 레벨의 비전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결국엔 엔터테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중심의 경험들, 그리고 UI는 UX 뭐 엄청나게 계속 잘 바꾸죠. 그리고 글로컬 이제 뭐 글로벌 스트리밍 중에는 유일하게 현지 제작 시스템을 갖추고 현지에서 이제 제품을 소싱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죠. 에, 그래서 2016년에 이미 뭐 130개 국가 넘게 매년 뭐 수십 개 국가에 진출했고 이것도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예. 그리고 현재로서는 3억 한 1,600만 명, 지금 뭐 거의 이번 분기는 3억 2천만 명이 넘어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시가총액은 뭐 거의 4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디즈니, 워너, 파라마운트, 콘캐스트 다 합쳐갖고 이런 사실 전 세계가 넷플릭스에 이제 포획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콘텐츠입니다. 요거는 그럼 넷플릭스 콘텐츠가 어느 정도 그러면 가치가 있냐 했을 때 현재로서는 그 전체 카탈로그, 그러니까 전체 그 라이브러리 중에 TV하고 영화가 있는데 수요가 넷플릭스 1등이에요. 뭐 나머지들 뭐 훌루도 있고 맥스도 있고 프라임도 있지만 일단 전체 수요는 1등이라서 이런 걸 보시면 뭐 있고 현재 그니까 이 재무적인 거랑 그다음에 디맨드 이제 그 수요가 어떠냐 했을 때 거의 다 1등이고 코퍼레이트 디맨드 수요는 이제 4등인데, 그거는, 이게 전체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제 이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하니까요. 전체로 봤을 때는 디즈니나 이런 데 조금 뒤지는 부분이 나머지는 다 1등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체 글로벌 스트리밍에서 오리지널, 처음에 이제 오리지널, 그러니까 첫 상위는 프리미어에서는 점유율이 좀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30% 이상. 그러니까 10편 중에 3편은 넷플릭스 이제, 전체 프리미어 중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나 넷플릭스가 유통하는 콘텐츠라는 이야기죠. 뭐 엄청난 이제 넷플릭스 제국을 형성하고 있고요. 오스카상에서도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18개 올라서 3관왕을 받았고요. 이제 사실 그 에밀레 페레즈 여우 조연사 받았죠. 그리고 이제 매년 이렇게 쭉 이제 거의 뭐 30 몇 개씩 이렇게 후보상에 오르는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럼 혁신제 시장 언제 했을 때, 뭐, 넷플릭스 시작은 아시다시피 98년이에요. 그래서 창업을 했고요. 당연히 그때는 DVD 대여, 그러니까 레드 엠블럽,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빨간색 봉투에다가 이제 하는데, 여기 사실 처음에 런칭할 때부터 좀 화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no late fee. 그러니까 연체료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왜 강조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DVD 대여하고, 이제 테이프 대여에 사실, 어, 그, 1등인 회사 블록버스터라는 그런 오프라인 채널이 있었는데, 그 오프라인 이 상점들이, 뭐, 이제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DVD나 이제 테이블 빌려주면서 이제 대우를 받는. 근데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이게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연체료를 수수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코스트코 많이 가시죠? 코스트코도 사실 이 제품 판매에서 수익 올리는 게 아니라 이 회원가입, 그러니까 1년의 회원비로 절반 이상, 전체 수익의 절반 이상이 이 회비로, 그러니까 이 멤버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블록버스터를 이제 허를 치고 나서 연체료 없다. 그리고 월에 이제 DVD를 어느 정도 빌려도 이제 월 정액이다. 이 도입을 했죠. 그리고 배송을 우리는 어디를 안 가도 우리는 저희 집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배송을 한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갖춘 거죠.
그렇습니다. 매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매장 방문해갖고 막 비디오 고르고 딴 사람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싫었던 건데 그런 거 다 없앤 거죠. 그래서 빠르게 가입자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블록버스터나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넷플릭스를 아주 하찮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그 일단은 그 당시에 뭐 블록버스는 이미 그 9천 개 이상의 미국 정기 매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지만 2000년도에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블록버스터에 이제 인수전했으나 이제 거절당했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되게 재밌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록버스터 CEO가 그 애널리스트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넷플릭스를. 그러니까 뭐 이전 모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라서. 근데 이게 시장이 갑자기 2000년도부터 이제 뭐 급격하게 이 스트리밍으로 바뀌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매출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좀 난리가 났죠. 그래서 2007년에 이제 그 블록버스터가 토탈 액세스라고 해서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빌려주고 반납은 뭐 오프라인 매장에다 할 수 있게 이제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이 전체 비용 문제 때문에 하나를 빌려줄 때마다 2달러씩 적자를 받고 그리고 이 오프라인 비즈니스 이제 대부분 이 프랜차이즈 그 상점들이기 때문에 이 상점 주인들은 당연히 온라인 비즈니스를 키우는 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거의 못하고 있다. 2010년도에 이제 블록버스터는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넷플릭스 승리로 이렇게 10년 동안 승리로 이제 기록되는 이런 해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넷플릭스에 이제 도전하죠. 그래서 이제 2007년도부터는 이제 아예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DVD를 빌려주잖아요. DVD를 줄 때 이게 제일 문제가 많았어요. DVD 확보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DVD를 빌려줄 때 그냥 예전 독립영화나 이런 것도 이제 그리고 심지어는 DVD 빌려줄 DVD가 없어서 판권 계약을 못 해가지고 이 월마트 같은 데 DVD 사가지고 테드 사ран도스랑 몇 명 사가지고 실제 그렇게 보내준 것도 있어. 왜냐하면 DVD를 이게 비즈니스 핵심이 뭐냐면 DVD를 싸게 벌크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벌크 구입이 이제 안 됐었다 보니까, 그래서 초기에 이제 되게 어려웠었죠. 그래서 테드 사란도스 영입을 했습니다. 사란도스가 이제 헐리우드 이 스튜디오 들어가서 이제 연이 많았기 때문에 사란도스를 영업하고 나서는 이제 이 스튜디오들한테 조금 벌크 단위로 이제 DVD를 이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좀 줄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늘고 전국적 물리 시스템을 갖췄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부터는 이제 새로운 도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맞죠. 그러니까 넷플릭스인데요. 인터넷과 영화를 이제 조합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헤이트의 목적은 이제 그때는 스트리밍만 쓰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영화를 보게 하는 이런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제 내놨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근데 이게 이 시기에 내놓은 이유는, 사람들은 되게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엔 이게 너무 빨리 냈어도 그때 당시에는 초고속 인터넷 자체가 이제 지원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엔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타이밍에 뭐 그때 이제 후보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냈는데 뭐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여전히 사실 이제 뭐 그냥 오프라인 판권이 있을 때는 그냥 DVD 사서 공급하면 되는데 이건 저작권 부분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서비스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갈망했는데 주요 헐리우드 스튜디오들은 넷플릭스랑 계약을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뭐 당연히 너무 작은 회사고 뭐 그 당시에도 넷플릭스에 대해서 뭐 알마니아 군대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아주 그냥 별거 아니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마이너하고 인디 작품 위주로 이제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제작을 또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해는 2008년이에요. 2008년에 이제 이 좀 일부 콘텐츠 갖고 있는 스타즈, 그러니까 중견 스튜디오죠. 스타즈가 넷플릭스랑 계약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라따뚜이나 뭐 자기들이 이제 유통 망을 가지고 있는, 특히 뭐 스파이더맨 3나 이런 것들 이제 공급할 수 있게 됐죠, 이제.
그래서 2008년에 스타즈라고 하고의 이제 계약이 뭐 상당히 또 전적으로 회사를 살리는 이런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결국엔 테스 아나운서의 영입을 되게 잘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실 2013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뭐 사람도스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우스 오브 카드가 우리한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해에는 더 중요한 일들은 다른 데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마블과 이제 지금은 나중에는 마블과 계약을 깨지지만 마블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부여를 통해서 마블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이제 오리지널을 처음으로 제작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넷플릭스가 단순하게 유통회사가 아니고 제작사다. 이제 TV 네트워크다. 이런 걸 자인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이 안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전략들이 많이 남아있죠. 결국에는 이제 왜 하우스 오브 카드냐 했을 때, 이걸 데이비 핀처랑 케빈 스페이스가 나오는 이제 이 영화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넷플릭스 그때가 넷플릭스가 훨씬 더 젊고 실험적인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 구독자한테 시청률이 엄청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당연히 이제 이 하수카드 나오니까 HBO부터 시작해서 막 이거 너무 좋은 콘텐츠니까 막 서로 살려고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서 자기 설득을 한 거죠. 대표자. 왜냐하면 이 반대로 원래는 이제 스튜디오들은 이제 피칭을 해봐 이렇게 돈을 주지 않는데 제가 가서 왜 그 하수카드를 우리한테 막 우리 오면 더 좋은 건지 그러니까 그거를 데이터로 이제 제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엔터테크라는 개념들을 아주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도대체 파격적으로 이제 돈을 줬죠. 1억 달러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이거 도대체 금액이 뭐 그런데 사란도스가 이제 그래서 좀 그래도 헤이스팅스가 이제 CEO니까 허락을 받았는데 헤이스팅스도 뭐 사란도스가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1억 달러.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이거 처음으로 빈지 와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시즌을 동시에 공개하는 전체 에피소드를 그래서 뭐 이것도 화제가 크게 됐었고요. 근데 나중에 막 이렇게 막 기존에 뭐 CBS나 뭐 이런 파라마운트 헐리우드에 있는 스튜디오들도 되게 웃음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얘들은 기본적으로 TV 진짜 비즈니스 안 하느냐. 매주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광고 매출을 늘려야지. 뭐, 근데 이거 한 번에 공개해갖고 이게 뭐 되겠느냐 했을 때, 근데 오히려 그 빈지 와칭이라는 게 또 많이 화제가 돼서 훨씬 더 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이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35개 상을 수상하고 거의 200번, 220번 넘게 후보 지명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뭐 엄청 늘었죠. 스트레이 띵스, 이제 기묘한 이야기나 로마 같은 것들 다양한 이제 콘텐츠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글로벌 지역에서 콘텐츠 만드는 소위 말 글로컬 콘텐츠들이 늘고 있습니다. 뭐 한국 대표적인 성공 사례고요. 그 킹덤은 2019년 이제 최초의 이제 작품이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넷플릭스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 글로리는 이제 시청자 호평을 그래서 뭐이 외에도 뭐 콘텐츠가 많지만 이렇게 이제 콘텐츠 대표적으로 콘텐츠들이 이제 생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근데 넷플릭스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사실 어, 너무 이제 수익 구조가 이제 이 광고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독 쪽으로 이제 집중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결국에는 나중에 고민하다가 2022년에 이제 광고 요금제로 들었었고요. 그리고 계정 공유를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이나 이제 나머지 그 몰입형 공간 쪽으로 수익 모델들이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환경들을 뭐 이렇게 해서 저 디지 플러스 맥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확대하고 이런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이제 지금까지는 넷플릭스가 이제 승리한 이유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까 뭐 이 98년도에도 이제 DVD 대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이제 부요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그 타임리하게, 그러니까 딱 시장이 이제 형성되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요구를 할 때 이제 계속 그 서비스 준비하고 있다가 내놓은 게 가장 좀 결정타고요. 그리고 시장을 또 흔드는 이런 어떤 새로운 게임들, 뭐 빈지 와칭이라든지, 그리고 그 1억 달러 주면서 아무 가치 간섭을 안 한다고 하든지, 뭐 어쨌든 그런 또 어떤 세간의 그런 어떤 그 넷플릭스에 대한 이미지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혁신적인 그런
그런 서비스를 많이 내놔서 인기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요즘 다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나 라이브 이벤트들을 뭐 늘고 있고, 그리고 뭐 극장 개봉은 뭐 사실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극장 개봉하긴 하지만 자기들 플랫폼에 올려놓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고 싶은 거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에요. 단순히 이 영화를 유통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이벤트들을 같이 묶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형성을 하는 뭐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지만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결국은 넷플릭스는 이제 게임 체인저인데다가, 테드 사란토스와 리드 헤드스의 이제 시장 보는 눈, 그리고, 이 게임 체인지를 위한 그런 새로운 룰 세팅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맞으면서 이제 넷플릭스는 글로벌 최고의 스트리밍 회사가 됐고요. 앞으로도 이제 많은 이제 진화가 있을 거고 특히 형 콘텐츠가 지금은 넷플릭스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넷플릭스 때문에 이제 형 콘텐츠가 이제 글로벌로 인기가 있었던 거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잘 이제 써야 우리 K 콘텐츠가 이제 글로벌로 이제 확산될 수 있고 의존도 줄인다 이런 것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네, K 엔터테인먼트의 한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